외국 사람들이 한글 배우면요 깜짝 놀랍니다. 한글을 읽고 쓰는 데는 하루는 다 끝납니다. 이런 글자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언어학자들이 감탄을 하는 겁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발표에 의하면요 전 세계에서 한국어에 관심 있거나 한국의 팬이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2억 5천만 명이 있습니다. 남북한 인구를 합친 인구보다 몇 배가 많은 전 세계의 인구들이 한국어를 관심 있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훈민정음에 대해서는 세 개 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실록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 여러분 인터넷 치면 그냥 다 이 조선왕조 실록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1443년에 이제 처음으로 훈민정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게 세종대왕께서 직접 글자를 28자를 들어서 글자는 단순하고 요약하지만은 전화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 일렀다라고 딱 끝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조용해요. 그러다가 1446년 9월에 다시 이제 이 훈민정음 기사가 나옵니다. 9월 29일 날 나오는데요. 이달에 훈민정음이 완성됐다. 즉 뭐냐면 훈민정음 해례본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9월 상순에 완성됐다고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9월 상순을 양력으로 변환을 해서 우리가 10월 9일을 훈민정음으로 이 해례본이 반포된 날로 해서 한글날로 기념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훈민정음에 세종대왕이 쓰신 훈민정음의 세종대왕의 어제, 세종대왕의 어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의편, 간단하게 기역부터 모음까지의 발음의 초성 원리를 간단히 나온 게 나옵니다. 예의편. 그 다음에 정인지 서문이 나옵니다. 뭐가 빠져있냐면 제자해라고 해서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고 초성은 어떤 원리고 중성은 어떤 원리고 종성은 어떤 원리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자, 즉 어떻게 글자를 조합을 하고 그래서 이걸 용자, 어떻게 단어를 만드는지 123개의 단어를 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이제 씁니다. 용자래라고 합니다. 그게 실록에는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록에는 세종대왕이 나란말씀이 중국에 달아 이렇게 내가 이 문자를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인지가 이 음양오행의 원리대로 이제 만들었다는 이것만 있고 가장 중요한 이 제자의 부분이 그만큼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원리로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맺지 않았어요. 그러려면 세종대왕께서 발간을 해서 당시에 발간을 해서 배포한 이 해례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연산군 이후로 한글이 연산군이 이제 박해를 하면서 언문에 대한 박해를 하면서 양반들이 스스로 이거를 불태우고 없애고 시가 마릅니다. 이거를 찾지를 못해요. 근데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거금을 주고 이게 일본에 팔려 나갈 뻔한 거를 겨우겨우 구해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게 안 그랬으면 일본에 팔릴 뻔했어요. 뭐 훼손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제자해가 있었기 때문에 즉 이 훈민정음의 제자해 즉 어떻게 만들어진지에 대해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이 원본을 발견을 해서 이게 기역은 이 어금니 소리가 목구멍을 막는 이 모양에서 나온 거고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습에서 만든 거고 이응은 목구멍 소리를 본따서 동그랗게 된 거고 시옷 지읒 치읒의 치음은 결국은 이에 나오는 그 이를 형상화해서 만든 거고 미음 비읍 피읍은 수를 모양을 뜬 거구나. 따라서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몽골의 파스파 문자를 베꼈다. 왜냐면 파스파 문자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베낀 거 아니야? 전혀 달라요. 파스파 문자의 음과 소리와 이걸 과학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구조대로 모카토금수로 정확히 분류해야 되는데 몽골의 파스타는 그렇지 않거든요.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모양만 비슷하니까 파스타 베꼈다고 얘기해요. 파스타 문자에 대해서 연구도 안 해놓고서 정말 옛날에 이게 뭐 창살을 보고 베꼈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즉 해례본이 발견이 됨으로써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었는지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없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글에 이거를 또 폄훼하고 특히 이거 식이 많은 일본 사람들, 일본 학자들이나 중국 학자들이 이걸 얼마나 정말 폄하했을까요? 이게 보면 옛 전자를 모방하고라고 돼 있거든요. 세종대왕께서. 전자가 뭐냐면요. 우리가 한자체를 보면 전서체가 있고 전예해행초라고 있습니다. 전서체가 있고 예서체가 있고 전서체가 뭐냐 옛날 한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도장 팔 때 한자가 각져 있잖아요. 그게 전서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해서체, 행서체, 해서체가 이제 정자고 행서체가 조금 흘린 거고 초서체가 뭡니까? 초서체가 막 흘린 거잖아요. 갈긴 거, 휘갈긴 거. 그러니까 전서는 각진 글자예요. 그러니까 전서를 모방해서 그러니까 각진 옛날 글자체를 모방해서 기역, 리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지
옛 글자를 무슨 뭐 본따따 뜻이 아니거든요. 이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 헤레본의 발견은 한글의 의미와 또 창제의 진정한 원리를 밝혀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훈민정음 헤레본의 발견에 대해서는 정말 알아야 됩니다. 자, 이 헤레본에는요, 세종께서 만드신, 세종대왕께서 직접 남기신 글이 있습니다. 이 헤레본은 참 재밌는 게요, 세종대왕이 쓰신 글은 크게 써서 한 줄에 11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윗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하가 쓴, 정인지가 쓴 글은 내려서 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본문 글자는 한 줄에 13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쓰신 글은 정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신하들이 쓴 글은 행서체라고 약간 흘림체로 썼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제 세종대왕께서 쓰신 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역부터 이제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예의편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헤레본의 서문 예의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해가 중요합니다. 제자해가 어떻게 글자를 만들어졌는지 이제 쭉 설명합니다. 정말 소름 돋게 굉장히 이 동양철학 음양오행으로 하나하나 글자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만드는지 이렇게 전 세계 문자 중에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한 문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언어학자들이 감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글자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원리, 그 다음에 초성, 중성, 종성, 즉 이것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즉 글자를 만드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용자라고 해서 직접 그렇게 해서 만든 걸로 어떻게 단어들을 만드는지 123개의 단어, 감부터 시작해서 골짝이죠, 뭐 쿵 뭐 해가지고 비육, 비랑이, 두텁, 두꺼비부터 비암, 뱀, 밥 쭉 해서 여러 단어들을 쭉 이렇게 단어를 정확히 표시합니다. 그래서 옛 조선의 단어들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인지의 서문 장식을 합니다. 근데 이 정인지 서문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지혜로운 사람이면 아침나절이면 배울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사용하기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어디를 가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학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 닭 울음소리 다 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지에 오래전부터 동방의 나라가 있은 지가 오래되었다. 하지만 모든 이치를 깨달아 밝히게 된 것은 바로 이 오늘을 기다린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동방의 나라, 우리 수많은 나라들이 나라 동방에 있었지만 세상 만물의 이치, 즉 이 우주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서 밝히 만들어낸 것은 훈민정음의 탄생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정인지가 밝힙니다. 정말로 대단한 선언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훈민정음 헤레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챗 GPT라든지 요즘 제민이라든지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즉시 대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전 세계 문자 중에 가장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글자가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면 똑같이 답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언어학자들이 그리고 과학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과학적인 글자는 한글입니다. 훈민정음입니다. 라고 외국에서 만든 GPT가 또는 제미니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언어학자들 공통된 의견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수십 개의 문자가 있지만 과학적으로 사람의 소리를 분석해서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외국 사람들이 한글 배우면요 정말 하루면 배웁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그래서 적어도 한글을 읽고 쓰는 데는 하루면 다 끝납니다. 이런 글자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언어인데요. 자,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발표에 의하면요, 전 세계에서 한국어에 관심 있고 나 한국의 팬이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2억 5천만 명이 넘습니다. 남북한 인구를 합친 인구보다 몇 배가 많은 전 세계 인구들이 관심 있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한글을 더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꾸 국어교육원에서 한글을 스스로 자꾸 우리가 절름발이를 만드는 거, 저는 좀 이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라진 글자들도 복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아마 세종대왕이 지금 와서 우리 쓰는 거 보면은 절름발이처럼 쓰는 거 보면 뭐하고 있냐? 아니, 왜 만들어줬는데 안 쓰고 있어? 왜 순경음을 안 쓰냐? 왜 건설음 중요한 발음을 안 쓰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 사라졌으니까 안 씁니다. 이제 세계화 시대에 전 세계 언어를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전 세계 언어와 소통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 훈민정음의 이 한글의 정확한 이 기능과 원리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 떠먹여주는 TV에서도 저를 초대한 것 같습니다. 저는 23년째 외국어 교육 사업을 하면서 남보다 더 많이 영어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자가 아니지만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한국어에 대해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마이플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유일한 외국어 통합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가나다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국어를 전 세계에 서비스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어가 되게 인기가 많은데요. 전 세계 한국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미국 기업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한 회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격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제 채널에도 오셔서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